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정부 말 들었다가 나만 빈털터리, 무주택자들의 분노. 서울 송파구에서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전세를 살고 있는 회사원 박모 씨는 집 근처 공인중개업소를 지날 때마다 한숨을 쉰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가 날마다 급등해 최근 2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4년 전 전세를 들어올 때만 해도 9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집값이 그 사이 10억 원이 넘게 뛰었다. 박 씨의 말처럼 송파구에선 수년 전 8억 원에서 9억 원이던 중형 면적세 아파트 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돈으로 전세를 살기도 벅차다.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값까지 폭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은 주거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여러분,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단일 재건축 단지로 2018년 12월에 준공된 9,510세대로 최대 규모 단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전세가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전세 호가가 14억이라면 2년 새 8억 원이 폭등한 것입니다. 지난 8월에만 해도 전세 매물이 873건이었는데 9월에는 40건으로 줄어들어 무려 95.4%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제곱미터는 전세 매물이 4건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사해보았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019년도에 총 2건이 거래가 발생했는데 15억 2,200만원과 15억 1,440만원의 거래가 되었고 2020년도에는 5건이 거래가 발생했는데 2월에 2건인데요. 15억 2,200만원과 15억 1,440만원. 5월에 1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6억 원. 6월에 2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17억 9,500만원과 17억 8천만원에 각각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매매 거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매매가가 날마다 급등해 호가가 20억 원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거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급히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매매 가격을 잘 살펴셔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요. 훗날 집값이 하락한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물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제 영향으로 매매 거래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 이외에는 구매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매물을 살펴보게 되면 전세보다 월세 매물이 훨씬 많습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임대인들에게는 확실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것입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희귀해지고 있어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결론은 누더기 정책으로 빚어진 결과물이 아닐까요? 황 씨가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올 초 11억 원대 초반에서 최근 14억 원까지 몇 달 사이에 3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황 씨는 청약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가 않다. 그는 영원히 전세 난민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황 씨는 열심히 노력해 자수성가한 월급쟁이 흙수저들은 집을 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새 집을 분양받기도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0대의 패닉바잉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실제 시장에서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계속해 떨어지는 중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증가하고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매수나
다른 부동산으로서의 갈아타기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 까닭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울 만큼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집값과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다 보니 갈수록 주택을 매수하기란 이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3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거복지 정책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거 맞지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차수성간 흑수저들은 그야말로 우라통이 터집니다. 자고 나면 1억 원이 올랐네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복은커녕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무주택 서민들과 흑수저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입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1위에서 3위 아파트 강남 아니었네.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3곳이 노원구와 도봉구와 강북구 일명 노도강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다 거래 단지들이 강남 상구에 속하는 송파구에 몰렸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노도강으로 대표되는 외곽지역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주택거래가 강북 등 외곽지역에 몰린 것은 작년 말 12.16 대책을 시작으로 고강도 규제가 강남 고가주택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출 규제로 인해 강남권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외곽지역의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올해 주택거래가 강남권보다 강북지역인 노원, 도봉, 강북에 많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른 이유는 저평가된 지역을 선택해서 갭 투자자들이 증가한 경우와 내성이 강해진 30, 40대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서울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석 이후 계절적 성수기인 이사철이지만 매매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추석 이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전세 분기 틈타 시세보다 수억 원 비싼 배짱 전세 극성. 전세값이 오르며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수억 원씩 높게 내놓는 배짱 매물이 많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풍기를 빚으면서 최근 거래된 전세 가격보다도 최고 5억 원 이상 보증금을 더 받겠다는 집주인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95제곱미터 저층이 현재 보증금 14억 원에 전세 매물로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해당 평형은 7월 1일 10억 3천만 원 30층, 같은 달 28일 9억 2천만 원 3층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뒤 전세 거래가 없는 상황인데 2~3개월 만에 호가가 3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뛴 것이다. 헬리오시티 110.66제곱미터의 경우는 2달여 만에 호가가 5억 원 뛰었다. 해당 면적은 7월 13일 보증금 13억 6층에 전세 계약서를 쓴 뒤 현재 고층 매물 한 건이 18억 원에 나와 있어
전세가 호가가 5억 원이나 상승했다. 여러분, 전세 가격 5억 원이 올랐다고요? 우리 서민들에게 듣기로는 사치스럽게 들리네요. 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에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결국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매 사례 가격 대비 60%에서 70% 이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깡통 전세는 일반적으로 전세율이 집값의 80%와 90%에 달하는 주택에 자주 발생합니다. 깡통 전세가 되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하고 있다면 더욱더 위험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 마음이 급한 임차인들이 올린 가격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실거래가로 굳어지는 경우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전세가 14억 원이면요 현금 부자들이 사는 집 아닌가요?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서민들한테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전세 매물이 희귀하다 보니 매물이 나오면 조급한 마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59주 연속, 서울 전세값은 65주째 오르며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이 많고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기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반전세나 월세 전환 사례가 늘고 있어서 완전한 전세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이후에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보이면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뉴시스 기사입니다. 이사금지법인가요? 1주택자 계약갱신 피하려다가 취득세 폭탄.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바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집은 너무 비싸고 그보다 저렴한 새낀 집을 알아보자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어야 했다. 조건에 맞는 곳은 단 하나, 전세 계약이 1년 6개월가량 남은 집이었다. 기쁜 마음에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취득세는 그렇지 않아 중과세가 되는 것이었다. 집값은 1억 원 차이가 났지만 세금 등을 포함해 약 3억 원이 필요했다. 더욱이 집값은 15억 원을 넘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해온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탁상 공론으로 오로지 규제 정책만을 수립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규제하고 완화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특히나 부처 이기주의로 지식행정과 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지방세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정부 조직은 국가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는 종전주택을 2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주거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어도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면 순수한 취득세만 8%를 납부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준이 달라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1년 내에 팔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누더기 정책으로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사가는 것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회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옥죄는 정책만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은 이번 사태 여파로 경영과 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공정경제 3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권을 규제하고 강화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고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는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